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20개월 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이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구가 적은 광주 전남의 정치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와 시즌을 시작한 광주FC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연료의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앞당길 실증센터가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20개월 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남자아이가 어린이집 교사를 보고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를 지켜보던 교사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칠판을 닦아낸 휴지로 아이의 얼굴을 닦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이의 손목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CCTV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교실 구석으로 간 아이의 몸이 크게 휘청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날 아들 엉덩이와 허벅지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어린이집에서 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석 징후,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 눈 쪽지나 뭐 이런 부분에 가면 굉장히 혼자 기겁하는, 혼자 놀라하는, 그리고 이제 저랑 몸으로 굉장히 장난을 많이 하는데 허벅지에 손이 가거나 엉덩이에 손이 가면 굉장히 치를 떨고.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폭행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교실 구석진 곳으로 데려간 것은 우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물티슈가 있는 곳으로 간 것이었고 CCTV상에서 아이의 몸이 휘청이는 것은 기저귀를 갈기 위해 몸을 잡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또 아이의 엉덩이에서 발견된 손바닥 자국과 허벅지 상처는 어린이집에서 생긴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지금은 할 말이 없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취재진의 인터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 2명 부모의 고소로 어린이집 원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아이 몸에 난 상처와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현재 여야 사당이 논의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정당 투표의 민심을 비교적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면 지역의 정치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제 구조가 온건 다당제 구조로 넘어가는 결정적 순간에 있습니다. 지역구 축소로 광주 전남의 선거구는 현재 18석에서 14석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지역과 중앙정치를 잇는 소통이나 민원 창구 활성화에 어려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지역구 의원의 지원 사격을 받았던 국비 확보나 주요 현안 추진에 동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안이 인구 수에 기반한 만큼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전남의 일부 군 단위 선거구는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한 개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서너 개의 시군이지만 앞으로는 대여섯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일부 군들이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군들이 다시 새로운 선거구로 이합 집산하는 그런 결과는 예상할 수 있고요.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과 유권자에겐 크나큰 혼돈일 수 있는 겁니다. 최종 선거구 획정 시까지 대표성과 비례성 사이에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조선대학교가 학과통 폐업 문제로 심각한 교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장을 대행하던 부총장마저 사퇴했습니다. 지금이 이럴 때냐, 학생들은 뒷전이냐며 학부모들이 채찍을 들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학 역량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조선대학교는 다음 달 교육부의 대학 혁신지원 사업 대면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학교가 제출한 특성화 전략 등을 교육부가 평가해 광주 전남 9개 역량강화대학 중 상위 3개 대학을 선정, 각각 20-30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면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사업 추진 책임자인 총장이 교육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과 달리 조선대는 총장 대신 서열 4위인 교무처장이 면접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장이 지난해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서열 2, 3위인 핵심 보직자까지 최근 사직함에 따라 교무처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선대학교가 다소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잘 극복한다면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1946년 조대가 개교한 이래로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 혁신 방안 시행 등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대학의 교내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달 혁신위가 이사회에 보고한 학사구조 개편안 때문입니다. 기존 17개 단과대 체제를 13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긴 개편안에 반발해 총장 직무대리인 부총장과 기획조종실장이 사직한 겁니다. 보다 못한 조선대 학부모들이 교내 갈등을 겪고 있는 조선대 구성원을 질타했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교수와 직원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내 갈등을 하루빨리 봉합하고 정상화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대학이 각 원하는 대로 수용이 되길 바라고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좀 조대가 다시 괜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뒤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조선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시범 경기를 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와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 두 팀 모두 무패 행진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윤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가 승률 100%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경기 전적은 3승 2무. 비록 시범 경기지만 출발이 좋습니다. 특히 터너와 윌랜드 두 선발 투수가 마운드에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고 해즐 베이커의 타격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3명 다 굉장히 적응 잘하고 있고요. 또 뭐 시범 경기지만은 안정성 있고.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불펜도 한결 나아진 모습입니다. 기아는 고척돔에서 2차례 시범 경기를 더 치른 뒤 오는 23일 홈에서 LG를 상대로 시즌 개막전에 출격합니다. 광주FC도 신바람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막 이후 3경기에서 2승 1무로 2부 리그 선두. 팀 득점도 7골로 10개 구단 중 1위입니다. 3경기 연속골에 혼자서 5골을 몰아넣은 브라질 출신 펠리페 선수는 시즌 초반 돌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광주FC는 여기에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윌리안 선수를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광주 연고 프로팀들의 산뜻한 출발이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심각해진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일도 그중 하나인데요. 특히 수소연료는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데 가능성을 실증할 수 있는 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내 첫 수소 융합 에너지 실증센터가 광주 진국산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산 장비를 개발해 수소 융합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기지입니다. 수소 융합 에너지 실증센터는 우리나라 수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은 국내 수소 관련 기업들이 개발한 핵심 부품을 실증하고 휘발유나 경유 등과 달리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수소연료는 미래 연료로 주목받고 있지만 지금까진 가격이 높고 충전소도 적습니다. 현재는 울산, 여수,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수소연료를 운반해 오는데 운반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입니다.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는 운반비를 덜어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 수소를 만들게 됩니다. 일단 테스트베드가 될 이곳에선 내년부터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수소를 생산해 차 한 대를 600km씩 달릴 수 있게 하는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이 기술을 전국에 퍼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 수소차가 대량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수소 공급이 가장 큰 이슈인데 저희가 이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수소를 여기에서 직접 만들고 이 직접 만드는 것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든다든가. 수소융합실증센터는 전국에 연결돼 있는 도시가스 라인을 활용해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방법과 물을 태양열 전기로 분해해 수소 연료로 만드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 지형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구나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 연료 시장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국내 대표적인 LPG 판매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10% 이상 뛰었습니다.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LPG 수요도 늘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오는 2030년 LPG 차량 등록 대수는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282만 대. 현재로서는 충전소가 많지 않고 차종도 제한적이어서 LPG 차량 판매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업체 측은 LPG 수요 증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은 확실하다며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송용 부탄이 좀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LPG차 사용 제한이 아예 폐지가 되면서 회사 차원으로도 출하량이 많이 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정유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인 GS칼텍스의 경우 현재로서는 상황이 불투명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LPG 차량을 선택하는 운전자가 많아질 경우 주요 생산 제품인 휘발유나 경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휘발유와 경유 수출 물량을 마음대로 늘리기 어렵고 원유를 정제해 얻을 수 있는 LPG의 양도 한계가 있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 석유 제품 이제 100%를 생산한다 그러면 LPG는 정유사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휘발유를 줄이고 LPG를 갑자기 확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올 상반기부터 주요 차종의 LPG 모델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자동차 시장의 판도 변화에 따라 연료 판매업체들의 희비도 더욱 극명하게 갈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해체를 권고한 영산강 죽산보와 관련해 최종원 영산강 유역환경청장이 밀어붙이기 행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보 해체와 존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한 만큼 두루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대강 평가위가 해체를 제안한 죽산보는 오는 7월에 출범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해체 여부를 확정합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지를 논의하는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주 광산구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광산구청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한 반면 광산구는 체육시설을 짓겠다며 행정안전부에 국비 예산을 신청하면서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지역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교사들은 최장 50시간의 재발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들로 하여금 성인지 감수성 훈련과 피해자 공감하기 등 최장 50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스쿨 미투 관련 교사들을 대상으로 광주 시내 각급 학교들이 이번 주부터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국내 인기 아이돌 그룹이 대거 광주에 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4월 28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SBS 인기가요 슈퍼콘서트 세계수영대회 성공기원 공연에
글로벌 스타인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모모랜드와 아이즈원, 엔플라잉 등이 출연합니다. 이번 콘서트 티켓은 무료고 오는 22일 오후 5시에 티켓 11번가 사이트에서 오픈됩니다. 구례군 등 유관기관들이 매년 갈등을 빚고 있는 지리산 천운사의 통행료 징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구례군 등은 다음 달 중순 전라남도와 농어촌 공사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천운사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